그런 말들을 아비님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똑바로 해. 또 정신 차려. 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어, 생각 좀 하고 말해. 또 뭐, 또 뭐 잘 좀 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이 담겨 있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게 하는데 정확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말들이 생명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똑바로 해야, 그러니까 저 나한테 똑바로 해라고 누가 얘기했으면 똑바로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똑바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회에 맞춰서 똑바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 정신 차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신을,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알려준 적도 없는 사람인데 뭐 무조건 그렇게만 살면 안, 생각 좀 하고 말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말은 생각을 하지 않고는 나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아 짜증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아니 아우 짜증나 이것도 짜증이 나는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건데 잘 좀 해 그러면 이러면. 그래서 아비님은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저는 뭐 부작용, 그리고 뭐 CEO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비님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아비님이 거슬렸던 게 뭐냐면 뭐 얘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뭐 논리정연하게 잘 얘기할 수는 없죠. 어, 논리정연하게 잘 얘기해야 될 책임도 없고, 그냥 내 의사가 이 주어진 선안에서 최대한 잘 전달됐으면 된 거예요. 근데 아비님이 거슬렸던 것은 제가 단어를 너무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 생각 없이 쓰는 것 같다라는 말. 문정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비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단 하나로 얘기하자면,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신과의 대화를 가르쳐요. 문정님은 이제 동영상만 보고 라이브에 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적는 행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적는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글쓰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소원 성취, 목표 달성, 또 뭐 자아 실현,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시려면 글쓰기보다 더 좋은 거 많아요. 뭐 시크릿이나 뭐 잠재의식 컨트롤, 명상 이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아, 빠를라나? 아, 빠를 수도 있겠다. 당장 빠르니까 거기는 막 최면을 걸어서 막 자기를 확확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비님, 근데 이 아비님은 서서히 서서히 잘하길 바라니까 아마 초반 속도는 명상이나 뭐 시크릿 코드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야 또 뭐 양자 역학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비님이 문정님이 지금 글쓰기를 왜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정님이 글쓰기를 아비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글쓰기를 하고 있다면 그 글을 쓰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문정님이 문정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당연히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잘못된 거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된 거죠. 이 기준에 따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정님도 지금 문정님이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 성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용도로 문정님이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비님의 핵심 취지는 여러분들이 문정님이 글쓰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죠. 사랑의 도구는 대화니까. 그래서 문정님이 문정님을 사랑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내 자식을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잘 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 가든 못 가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정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나아가서는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말이에요. 윽박 지르는데, 그러니까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저 말들의 문정님이 죽어왔었고 여러분들이 다 죽어온 거예요. 너 지금 그러고 있어도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이에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이러고 있을 때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가 이러고 있을 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이러고 있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네가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신 차려. 어떻게 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건데요? 그럼 그 말하시는 당신은 정신을 차리신 상태라면 그 당신의 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데요? 물론 당신의 상태야 제가 알 필요가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 훈계와 압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생각 없이 말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말한다. 생각 없이 말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생각하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말했는데 어떻게 부작용과 CEO란 말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을 하고 한 말인데 내 자신이 생각을 하고 한 말인데 내 자신이 나한테 생각 없이 말한대요. 이럴 때 애들이 죽어요. 이럴 때 생명이 죽어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서 푸시해야 될 때.
아비님은 문정님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문정님이 문정님 자신에게 자신을 죽이는 팩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너무 생각 없이 말해와서 그 생각 없이 말해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문정님의 말을 잘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정님이 보기에 문정님 한 말이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자신한테 생각 없이 말한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꾸짖는 문정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님은 그러니까 지금 뭐 사장 CEO 단어 사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님은 문정님이 지금 아비님이 얘기하는 바는 문정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자기 자신을 꾸짖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비님이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꾸짖지 말고 좀 변호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문정님이 자기 자신을 꾸짖는 태도를 뭐라 하는 거예요. 아비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꾸짖기를 바라지 않아요.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기를 바라지.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 자기 자신을 꾸짖고 질책하는 선택을 먼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 때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 선택이 꾸짖고 질책하고 그 부분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비님이 거슬린 거예요. 여기서는 아비님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글쓰기 그거 해서 뭐해? 그거 해서 뭐예요? 정능 행위 그거 왜 하는데? 성공하려고요? 훨씬 좋은 거 많아요. 훨씬 좋은 거 많아요. 진짜. 훨씬 지금 당장 서점으로 가세요. 얼마나 많은 성공에 대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스타 강사도 많고. 정능 행위? 그딴 거 해서 뭐해? 내 자신이 점점 미워지면 그거 해서 뭐해 그거? 정능 행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정눈행이 저는 여러분들 꿈을 이뤄주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꿈 이뤄서 뭐 할 건데요? 꿈 이뤄서 물론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게는 생각해요. 하지만 꿈 이루는 게 그게 끝인 거예요? 꿈 이뤄서 뭐 할 건데? 꿈 이루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기분 좋아? 물론 꿈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 내 자식이 서울대 가라고 사랑한 건 아닌데 정말 이 아이가 혼자 생각하는 환경과 정말 깊어지는 어떤 무언가의 교감을 갖고 이 아이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가지 못하게? 그럴 순 없죠. 하지만 하버드 예일대 가니까 기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단어 선택이 아니에요. 단어 선택은 전혀 이 얘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문정님. 바로 저기 말씀하셨던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 아비님의 영상을 150편이나 보고 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정님의 자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비님의 영상을 150편이나 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꾸짖고 질책하고 생각 없이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정님이 한 게 뭐냐면 문정님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은 소신 있게 얘기했는데 아들은 생각하고 나름 소신 있게 말했는데 문정님 아들은 나름 생각하고 소신 있게 말했는데
그게 문정님, 아비님도 그 아들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고, 그래, 그랬구나. 그래. 무슨 말로 했는지 아저씨는 잘 알겠어. 잘 알아들었다. 그랬는데 문정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더니 이 애 손을 잡고 아비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비님한테, 아유, 죄송해요. 제 아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생각이 없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가 워낙 못났어요. 저도 참 골치예요. 패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밟아도 안 되고 추어박아도 안 되네요. 포기를 하려 그래도 이 자식 새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도 저라도 인정하고 살아야죠. 에휴, 우리 애가 이렇게 못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딱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꾸짖고 질책하는 선택을 먼저 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피터팬이라는 그 피터팬 영화가 있었는데 그 로빈 윌리엄스 나온 거, 옛날 영화라서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피터팬 영화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정들이 있는데 그 요정들은 네버랜드로 요정들이 사는데 그 요정들이 뭐지, 이 현실 세계, 웬디의 세계, 그 세계의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요정은 없어, 이 세상에 요정은 없어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요정이 한 마리씩 죽는데요. 요정이 한 마리씩 죽는데요. 그래서 후크 선장이 막 요정 한 마리가 안에 잡혀가지고 막 바둥바둥, 요정 한 마리가 막 놀고 있었다. 근데 저기 후크 선장이 가가지고 이 세상에 요정 따윈 없어 하니까 그 요정이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회색 빛으로 변하면서 싹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바로 근데 그거는 이제 동화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압박이 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말, 즉 생각 없이 말하네요. 똑바로 해. 그렇게 있어서 되겠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서 되겠어? 라는 말을 그렇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뭐든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들. 바로 압박이 있지만 행동할 수 없게, 분명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게 하는 말들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문정님의 영혼이 한 조각씩 죽어가요. 영혼이라고 표현할게요. 마음이라고 하기엔 마음보다 좀 더 넓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바로 저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 조각씩 죽어가요. 그럼 몇 조각이 있냐고요? 경험으로 보니까 한 30년 정도 죽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고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뭐 자살 충동, 아니면 뭐 사회에 대한 어떤 엄청난 증오,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년 분량의 조각이 있나 봐요, 사람에게는. 평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너무 슬프게도 지금 그 연령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19세, 20세에도 마음의 조각이 다 뜯겨 없어져서 육체의 한계가 보이기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아비님이 더 조급한 마음이 있고 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바로 저 말을 할 때요. 그러니까 문정님은 방금 저 말을 이 자리에서 2번, 3번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님이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문정님의 영혼의 조각이 죽었거든요. 3조각이나.